1910년대 해외 독립운동 지역 중에 중국 본토, 중국 관내 볼게요.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옆으로 이렇게 대강 만리장성이 있고, 중국 애들은 이 만리장성의 남쪽을 중국 본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던 곳은 베이징과 상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단체들이 상해에 있었고, 북경에 있는 건 신한혁명당,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해의 특징이 뭐냐, 상해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들이 많았던 이유는, 이 상해는 외교의 도시예요. 그래서 각국의 공사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이 각국의 공사들에게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을 무찌르자, 이걸 주장을 한 거예요. 거기에 다양한 나라의 공사들이 있으니까 그 공사들에게 조선의 현실을 알리고, 야,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동단결을 많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중국 관내에 있는 단체들은 같을 동, 같이 뭔가를 하자의 동, 이 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동제사라든지 대동보국단이라든지 대동단결선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중국 본토에 있는 단체들에는 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연해주의 원투펀치라고, 연해주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하면 이상설, 이동휘였죠. 그래서 설휘, 추운 연해주에는 설, 눈이 휘날린다, 이렇게 해서 이상설과 이동휘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중국 본토에도 활발하게 활동한 원투펀치가 있어요. 그 원투펀치가 누구냐, 신규식과 박은식이에요. 둘 다 끝이 식으로 끝나죠. 그리고 신규식 하면 항상 김규식이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신규식, 박은식 해서 씩씩브라더다. 이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상해에는 다양한 나라의 각국 공사관이 많다고 그랬죠. 그런 일반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은 그 당시에 일본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럼 조선 사람은 거기서 굉장히 풀이 죽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씩씩브라더는 씩씩했다. 비록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씩씩브라더는 다른 각국의 이 공사관들이 많은 상해에서도 굉장히 씩씩하게 지냈다. 그래서 중국 본토하면 씩씩브라더 외우시면 됩니다. 동제사 볼게요. 대표자는 신규식이에요. 이분은 중국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서간도나 연해주 등 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신규식 일부는 오직 중국 본토에서만 독립운동을 하면서 뼈를 묻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는 빠삭한 중국통이다. 어느 정도냐? 중국 이辛亥혁명에 가담해서 중국 내 인사들과도 친분을 맺어요. 그래서 자신이 만든 이 동제사에 중국 인사가 참여할 정도로 어떻게 중국 인사들과 친분을 잘 맺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동제사가 박달학원이라는 걸 설립을 하고요. 동제사는 뒤에 신하 동제사로 명칭이 바뀝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동제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이 같을 동이에요. 같이, 이런 얘기고, 제가 건널제예요. 그래서 동제하면 같이 건넌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상해는 뭐라고 그랬죠? 상해에는 여러 나라의 공사관들이 있어서 여러 나라의 공사관들에게, 야, 우리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일본에 대항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같을 동, 이게 있으면은 상해에 있는 뭐 독립운동 단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동제사의 동, 우리 같이 건너자, 이 어려운 시국을 동제, 같이 건너자, 이런 거니까 여러 나라의 공사관이 모여있는 상해,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제사, 같이 건너는 단체잖아요. 같이 건너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하죠. 근데 나 혼자 건너는 게 아니고 같이 건너야 돼요. 그럼 여러 사람이 건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배가 단단하고 물에 가라앉으면 안 되죠. 이 특징에 가장 잘 맞는 게 박달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동제사, 같이 건너자, 같이 어떤 단체 행동을, 그럼 이거는 여러 나라의 공사관이 있는 상해에 있는 거다. 그리고 같이 건널 때 배가 필요한데, 배는 어떤 나무로 만들어야 된다? 다 박달나무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해에는 여러 나라의 공사관이 있어서 그 공사들에게, 야,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메인 타겟은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식이辛亥혁명에 가입하면서 중국 인사들과도 친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동제사에 중국 인사도 가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동제사는 글로벌 단체인 거예요. 중국 인사들도 가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 동제사에서 신아 동제사로 바꿉니다. 신아는 새로운 아시아란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시아를 지향하는 동제사, 동제사가 신아, 새로운 아시아를 지향하는 동제사로 이름이 바뀌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한혁명당 볼게요. 이 1910년대 중국 본토에 있는 단체들은 대부분 상해에 있어요. 그래서 뭐 동이 들어가는 동제사, 대동보국단, 대동단결선언 상해에 있고요. 신한청년당도 상해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딱 하나, 신한혁명당은 북경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만들어졌다. 신한혁명당은.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신규식이 만들었어요. 신한혁명당도. 근데 이제 신한혁명당을 만들 때 신규식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신규식이 신해혁명에 가입했다. 이제 활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해혁명을 보고 우리는 한국이니까 신한혁명이라고 짓자. 신해혁명을 보고 신한혁명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니까 그래서 신한혁명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신한혁명당을 어디서 결성을 할까? 위치를 고민하다 신해혁명은 중국의 대표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해혁명의 이름을 따서 만든 신한혁명당은 중국의 대표 도시 북경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표혁명의 이름을 참고해서 만든 신한혁명당은 중국의 대표 도시인 중국의 수도 북경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한혁명당의 결성 배경을 보면 이렇게 돼요. 1914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나죠. 여기서 일본은 연합국 편에 들고 독일은 동맹국 편에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느 편을 들까요? 당연히 일본의 반대편의 편을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한혁명당이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독일이 일본 밀어붙이면 우리는 중국과 힘을 합쳐서 일본을 한번 깨부셔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결국은 독일을 이용해서 일본을 깨부수려는 이런 어떤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한혁명당을 창당을 했다. 신한혁명당을 만든 게 1차 대전에서 일본이랑 독일이랑 붙는 걸 보고 독일을 이용해서 일본을 깨부셔 보려고 그런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한혁명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신한혁명당은 이상설 그리고 씩씩브라더가 만들었는데 이들이 광무황제, 고종이죠. 고종을 당수로 추대하고 대한전국의 망명정부를 수립을 추진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고종을 당수로 추대를 했잖아요. 황제를 당수로 추대했다는 얘기는 초기에는 복벽주의를 지향했다는 거예요. 복벽주의는 회복한다. 벽이 임금벽이에요. 임금을 회복한다. 그래서 다시 군주제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군주제 그랬다가 뒤에 가서는 공화주의로 그 노선을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 신한혁명당은 1차 대전에서 독일 편을 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 독일이 군주제였어요. 그러니까 독일과 같이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복벽주의, 군주제를 취했어요. 근데 1차 대전 보니까 독일이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패전이 예상되니까 이 군주제, 복벽주의에서 공화주의로 노선을 변경합니다. 대동보국단 볼게요. 이것도 씩씩브라더가 만든 거고요. 뜻은 이래요. 대동에서 우리 힘을 합쳐서 보답하자 국가에. 그래서 힘을 합쳐서 대동에서 국가에 보답하는 단체. 이게 바로 대동보국단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우리 힘을 합치자. 이거는 여러 나라의 공사관이 있는 상해. 그래서 상해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특징은 이 대동보국단이 잡지 진단을 발간을 해요. 이게 우리 진단학회 하게 될 텐데 진단학회는 진단학보를 발간을 하거든요. 둘 다 네 글자죠. 진단학회는 진단학보를 발간을 하고 대동보국단은 잡지 진단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기법은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차용한 거예요. 대동보국단의 대동보국이잖아요. 대동을 된똥을 보구. 그러니까 된똥, 아기가 똥을 쌌는데 된똥인 거예요. 그래서 된똥을 보고 장 상태를 진단한다. 그래서 된똥을 보고 장을 진단한다. 그래서 된똥 보고 장을 진단한다. 이렇게 해서 대동보국은 잡지 진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동단결 선언도 씩씩브라더가 상해에서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국민주권론을 주장을 합니다. 국민주권론이 뭐예요? 국민에게 주된 권리가 있다. 그래서 주된 권리라는 게 가장 최고의 권력이죠. 그래서 국민에게 최고의 권력이 있다. 이게 바로 국민주권론이에요. 이게 공화주의랑 연결이 되는데 공화주의가 뭐예요? 공이 함께 화가 화합해서 함께 화합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걸 공화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함께 화합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공화주의니까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국민주권론이랑 연결이 되죠. 원래 군주제는 군주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고 공화제는 함께 화합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주의는 국민주권론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국민주권론,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온 국민이 대동단결하자. 국민, 너에게 주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 당신들이 대동단결해서 일본에 맞서자. 뭐 이런 얘기죠.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이 들어가면은 그 당시에 국내는 일본에 속박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해외 동포가 먼저 힘을 모으자.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대동단결 선언이 상해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는 일본의 속박하에 있으니까 일단 해외 동포가 힘을 모으자. 그래서 힘을 모아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임시정부와 같은 독립운동의 구심체를 결성을 하자. 우리 여기저기 막 떨어져 있지 말고 하나의 통일된 이 독립운동의 구심체를 결성을 해서 그걸로 대동단결해서 맞서 싸우자. 이게 바로 대동단결 선언이고, 이 대동단결 선언이 계기가 돼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의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한 청년당도 씩씩브라더가 상해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한 청년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보냅니다. 우리 비슷한 거 했죠. 파리 강화 회의에 신한 혁명당이 갔을까요? 청년당이 갔을까요? 신한 혁명당이 아닌 청년당이 갔고요. 신규식을 대표로 보낸 게 아니고 김규식을 대표로 보낸 거예요. 이게 가장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이 신한 청년당, 혁명당이 아니고 청년당이고 신규식이 아니고 김규식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암기법을 저는 만들었어요. 파리 강화 회의에 누가 갔냐? 파리 강화 회의. 이거를 색깔로 파리 강화 회의의 느낌을 표현한다면은 파리니까 파래. 파리 강화 회의는 좀 파래. 그래서 파란색, 블루를 연상을 하시면 돼요. 파리 강화 회의에서. 자, 신한 혁명당과 신한 청년당 중에서 파란 느낌 나는 건 신한 청년당이죠. 왜? 청년의 청이 푸를 청이에요. 그러니까 푸를 청, 이것도 좀 파란, 푸른, 파란 느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신규식과 김규식 차이가 신과 김이잖아요. 김, 우리 먹는 김도 바다에서 보면 굉장히 짙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파리 강화 회의에 와 관련 있는 거는 다 파란색이더라. 신한 청년당에 김규식을 대표로 보냈다. 이렇게 해서 파란색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해서 신한 혁명당, 청년당, 신규식, 김규식 이거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신한 청년당이 1918년도에 결성이 돼요.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이 있죠. 3.1운동 이후에 상해에서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그때 어느 당을 중심으로 18년에 만들어진 신한 청년당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상하이, 연해주, 한성정부 세 개의 임시정부가 합쳐져서 통합 임시정부가 상해에 수립이 되잖아요. 이 통합 임시정부의 파리위원회 위원부가 됩니다. 왜? 신한혁명당, 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김규식이 파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임정에서 야 네가 파리위원부를 맡아라. 이렇게 해서 통합임정의 파리위원부가 됩니다. 신한혁명당은 1915년이고요. 신한청년당은 1918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성 계기가 이렇게 돼요. 신한혁명당은 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독일을 이용해서 일본을 깨부셔야겠다. 그렇게 해서 신한혁명당이 결성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대전 발발한 게 결성의 계기가 돼요. 1914년에 1차 대전이 발발을 해서 독일을 이용해서 일본을 깨야겠다. 그러면서 1차 대전 다음해인 1915년에 신한혁명당이 결성이 되고요. 신한청년당은 1918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1차 대전이 1918년에 끝나거든요. 이 1918년에 끝나고 그 다음에 1차 대전에 대해서 파리 강화 회의에서 종전 협상을 하는 거예요. 1차 대전 끝나고 나면 어떻게 국제 질서를 재편할 것인지 이거를 파리 강화 회의에서 회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표를 파견하기 위해서 신한청년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는 이 종전이 됨으로 인해서 신한청년당이 생기게 된 거죠. 1차 대전 끝나고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니까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보내기 위해서 신한청년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1918년이에요. 아니면 신한청년당은 청년들이 아무래도 좀 혈기가 넘치니까 욕도 잘하잖아요. 에이 18 이렇게 해서 신한청년당, 청년들은 혈기가 넘쳐서 욕도 잘한다. 그래서 1918년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신규식이라는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원래 을사조약 때 자결을 시도했어요. 그랬다가 한쪽 눈이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 중국통이라고 그랬죠.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는데 뼈를 묻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신해혁명에도 참여를 해서 중국 인사들과 친해지고 자기가 만든 동제사라는 단체에 중국 인사들도 포함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이제 동제사가 글로벌한 단체가 돼서 이름을 신화동제사, 새로운 아시아를 지향하는 동제사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신규식은 다른 데 안 가고 오로지 중국에서만 활동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국 관내단체 대부분에 다 참여해요. 동제사, 신한혁명당, 대동보국단, 대동단결선언, 신한청년당 전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분은 계속 중국 본토에서만 활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상해에 임시정부가 생겼어요. 통합 임시정부가. 근데 이 임시정부가 분열을 하게 되죠.
막 국민대표 회의도 열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1년부터 막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분열의 통탄에서 25일간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다가 결국 1922년에 사망을 하십니다. 중국 본토 단체 정리해 볼게요. 동제사는 신규식이 만들었고요. 신규식이 신해혁명 참여하면서 중국 인사들과 친해져서 중국 인사들을 동제사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동제사 하면은 동제, 같이 건너다. 같이 건너는 단체예요. 같이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죠. 배는 무슨 나무로 만들어야 된다? 박달나무. 그래서 동제사는 박달학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동제사가 신화동제사가 된 건 중국인도 참여하니까 글로벌 조직이 돼서 이름을 새로운 아시아, 신아를 지향하는 동제사, 이런 식으로 신화동제사로 바꿨다. 자, 신한혁명당은 1차 대전 때 독일 이용해서 일본 무찌르려는 이런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한혁명당을 만들었고, 이 신한혁명당이라는 명칭을 만든 건 신규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규식이 신의 혁명? 우리나라에서 하는 혁명이니 우리 한국이 하는 혁명이니까 신한혁명이다. 이렇게 해서 신한혁명당이라고 만들었다. 이건 물론 가상 암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신의 혁명을 보고 신한혁명당이라고 만들었어요. 신의 혁명이 중국의 대표 혁명이죠. 그러니까 위치를 어디에 둬요? 신한혁명당의 위치를 중국의 대표 도시, 수도인 북경에 뒀다. 해서 신한혁명당만 북경에 만들었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상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동보국단도 함께 뭘 하자, 대동하자 이게 있으니까 상해에 만들어졌고, 대동보국단의 특징은 잡지, 진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진단을 연결하기 위해서 대동보국, 대동을 된동을 보국, 된동을 보고 장을 진단한다 해서 된동보고 장 진단 해서 진단 잡지를 만들었구나. 대동단결 선언은 대동단결, 말 그대로 대동단결해서 인정 같은 독립운동의 구심체 만들자, 뭐 이걸 얘기한 거고요. 신한청년당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했다.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한 거는 신한혁명당이 아니고 청년당이고 신규식이 아니고 김규식이다.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파리 강화회의, 색깔로 표현하면 파리는 파래. 그래서 파란색, 신한청년당의 청이 푸를 청, 파래. 김규식의 김도 먹는 김은 바닷속에서 물속에서 보면 파래.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다 연결을 하셔라 말씀드렸습니다.